이런 것도 있겠죠. 야, 다른 사람들이 너 잘못한다고 막 자꾸 뭐라고 막 반대 세력이든 뭐든 막 너를 공격을 하면 좀 네가 그런 거를 좀 안 듣게, 마치 이런 거죠. 자식이 밖에 나가서 혼인하고 오면은 그 혼난 게 뭐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너는 임마 왜 이렇게 맨날 혼나고 다녀? 좀 앞으로 좀 잘해봐 하는 그런 것도 있다고 저는 또 생각하고요. 잘못 알고 있죠. 아직도 모릅니다. 윤석열은 마지막이 될 수 있었던 기회를 국민을 상대로 한 궤변쇼로 날렸습니다. 지지율 10%대를 보고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것은 국민을 개무시하는 것입니다. 어제 기자회견이 가장 심각했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말로 2시간 20분을 채웠는데요. 더 큰 문제는 대한민국 기자들의 수준이었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기자들 중에는 국민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이는 없었습니다. 권력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물고 들어가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윤석열의 궤변에 고개를 끄덕이는 기자들 모습마저 포착됐는데요. 질문자들 중 유일하게 부산일보와 경향신문 기자만이 낭중지추가 되어 박수받고 있습니다. 흔히들 사과를 할 때 꼭 갖춰야 될 요건이 몇 가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지 명확하고 구체화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대통령께서는 이제 대국민 담화에서 제 주변의 일로 걱정과 염려를 끼쳐드렸다. 어떻게 보면 다소 두루뭉실하고 포괄적으로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에서도 일문일답을 통해서 맹태균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이런 일이 생긴 이유가 뭐 휴대폰을 바꾸지 못해서라든지 아니면 사람 관계에 대해서 모질지 못해서 생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마치 이 사과를 하지 않아도 될 만한 일인데 바깥에서 시끄러우니까 사과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과연 대통령께서 무엇에 대해서 우리에게 사과를 했는지 어리둥절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방금 질문에 좀 연결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기 때문에 뭐 이건 인정할 수도 있고 없을 것도 있고 해서 다 설명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셨지만 아까 일단은 사과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러면 인정하실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정확하게 사과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건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물론 권력자 앞에 주눅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대한민국 기자라면 거센 민심을 확실하게 보여줬어야 했습니다. 김건희 라인 질문하면서 강기훈 행정관이 음주운전 징계 2달 만에 복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따져 물었어야 했고 특검법을 위헌이라 했을 때는 그러면 본인을 대통령 자리에 있게 만든 최순실 특검법 수사팀장 자리에서 당시 위헌적 법률에 기반해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를 벌였다는 말이 되는 건데 이건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도 따져야 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따져서 묻고 싶은 게 한두 개가 아닌데 두루뭉술한 질문에다 윤석열의 변명에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주는 게 맞습니까? MBC나 JTBC 기자가 질문 기회를 받았더라면 그랬을까요? 현 정부의 민낯을 드러내는데 언론의 역할이 막중한 만큼 이 기회를 통해 분발해야만 합니다. 한편 윤석열은 아직도 정말 잘못한 부분, 사과해야 할 부분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본인에게 불리한 발언까지 해버렸는데요. 참모들의 표정은 그게 아니라고 했지만 이미 발언은 나온 뒤였습니다. 마음이 아무리 아프고 하더라도 자기 그 가족과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 주변 일에 대해서 특혜를 준다는 거는 그거는 국법을 무너뜨리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못할 거면 대통령을 그만둬야 된다. 검찰총장을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2년 넘도록 수백 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서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을 조사했습니다. 왜냐? 김건희가 나올 때까지, 김건희의 기소할 만한 혐의가 나올 때까지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소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시 또 이런 방대한 규모의 수사팀을 만들어서 수사를 한다. 그게 문제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뭐 추가해서 또 뭘 한다는 거는 그냥 소문이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얘기지 객관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특별검사의 업무도 사법 업무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법작용이 아니라 정치선동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과거에 이거 가지고 수백 명이 아마 밑도 끝도 없이 조사도 받고 그중에 일부는 기소도 되고 했는데, 그러면 다시 수사를 하면 제 아내만 조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재수사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이 일사부재리라는 거는 사법 기판력이 있는 거에만 미치지만, 우리가 통상 수사나 이런 검찰 업무에 대해서도 이렇게 한번 털고 간 거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일사부재리라는 거를 적용합니다. 그거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특검을 한다는 자체가, 이거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건 인권 유린이 되고요. 이거는 헌법을 수호할 궁극적인 책임을 대통령에게 두고 있는 우리 이 헌법 제도 하에서 사법이라는 이름을 쓰고 이런 꼭 필요할 때 써야 되는 칼을 정치에 가지고 와서 하게 되는 그런 거를 초래한다고 하는 말씀을. 정확하게 윤석열 본인에게 쓰는 내로남불 편지 내용입니다. 그런 생각이라면 이재명 대표에게는 왜 그랬나요? 엄중한 사안의 농담식 대응, 반말하는 태도 논란부터 사과처럼 보이지 않는 사과에 되레 국민을 꾸짖기까지 했던 회견. 국민들은 윤석열이 허리를 왜 숙였는지 여전히 의문이고 지지율은 폭락 중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번 사과를 진솔하고 겸허한 사과였고 소탈하게 설명했다 평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통령이 진솔한 사과와 김여사 대회 활동 중단, 국정 쇄신 약속을 했으니 이제 우리는 이를 지켜보고 단합해 나라를 혼란으로부터 안정시켜야 할 때라고 밝혔고, 나경원 의원도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진솔한 담화와 회견이었다면서 여러 차례의 겸허한 사과와 다양한 주제의 현안에 대한 답변도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이제 중요한 것은 민심에 맞는 수준으로 구체적이고 속도감 있게 실천하는 것이라며 즉시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이러쿵 저러쿵 해도 결국에는 국힘이라는 걸 보여준 발언입니다. 윤석열과 국힘은 하나라고 보면 됩니다. 민심과 동떨어지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역시 국힘이 국힘했던 평과는 달리 조국 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이번 회견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사는 박절하지 못해서 명품백을 받았고 대통령은 매정하지 못해서 명태균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고개는 숙였지만 특검은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떤 부분을 사과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의혹 중에 모략이 있고 팩트와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뭘 사과하는지도 모르는, 이게 사과 맞습니까? 오늘 밝혀진 사실은 여사는 대통령 핸드폰을 보지만 대통령은 부인 핸드폰도 제대로 볼 수 없다는 점뿐입니다. 감당할 자신이 없으면 당장 내려오십시오. 격이 떨어집니다. 부끄러움은 오롯이 국민 몫입니다. 어떤 평이 민심에 더 와닿았을지는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지지율, 즉 국민은 앞으로도 무시하겠다는 윤석열에게 3년은 너무 깁니다.